마지막 2, 3, 4등급 이거 왔다 갔다 하고 5, 6등급 계속 머물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독서 단일 지문 기준으로 5분 이상 걸린다. 그리고 소설 4분 이상 걸린다. 자, 그리고 수필인데 2분 이상 걸려. 이 친구들은 지금 사설 컨텐츠 추가 컨텐츠 구매할 시간이 아닙니다. 상상국어 평가용수 들어오셨어요. 죄송해요. 근데 살 거면 이매지는 돼. 왜냐면 네 거는 돼. 아니야. 정말. 자, 여러분들 고3 6월 모의고사입니다. 자, 1교시 국어인데 국어만큼은 고3 친구들 기준으로 5월 학력평가 너무 무리였다 보니까 잠깐 긴장을 빨고 있었어요. 자, 6월 때는 분명히 평가원에 정말 진가를 보여주겠구나. 근데 잠깐만요. 예상외로 독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선택까지도 눈여겨볼 문항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쉽게 스타트를 합니다. 국어 쉬웠다라는 평이 지배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어 쉬웠는데요. 지금 등급컷이 이 정도면 많이 방어가 된 거야. 올해 6평이 역대급 N수생이래요. N수생들 들어왔는데 오모가 오히려 100점이었잖아, 등급컷이. 그러니까. 지금 들어왔는데 95점이면은 네. 선방한 겁니다, 사실.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치 때 예측 컷인데 95로 똑같이 하면서 평가원 3기 말에 정말 6월 모평에서 9595로 맞춰놨거든요. 화법과 작문이 오답률 1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매가 좀 평이했는데 와. 화법과 작문이 어려우니까 어. 맞춰졌어. 이거는 잘했죠. 공통 같은 경우는 뭐 볼만한 문제가 없었는가 싶을 정도로 등급이 딱딱 마련됐는데 이러면 97, 98도 이 정도 쉬우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95에서 일단 끊겼어요. 반수생들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하. 반수생들이 또 잘하기 때문에 사실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는 97, 8도 될 수 있으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일단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쉬웠어도 좀 얻어가야 될 포인트는 있기 때문에 1번부터 볼까요? 네. 자, 1번부터 3번 독서론인데 뭐 무난했죠? 무난했고요. 네. 지금 보면 일단 연계가 됐는데 이 SQ3R이 되게 특이한 포인트긴 했어. 되게 익숙한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사실 잘 읽었으면 실수할 만한 어떤 어려운 문항은 없었다. 평가원장님이 사임되고 나서 시작은 조금 밍밍하게 가자라는 여론이 있었을까요? 연계의 체감도가 지금 계속 높게 잡혀요. 그러니까. 올해의 핵심이 되게 개념적 측면과 연계에 되게 집중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공부를 수능까지 좀 잘 해줄 필요가 있죠. 좋습니다. 독서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선시대 돌아가면서 조선시대 노비를 제재로 해서 가나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상위 오답률이 있긴 했는데 이 지문 좀 어떻게 보셨어요? 융합형 풀만 했고요. 기본적으로 얘도 형평운동 지금 수특 연계고 지금 독서 전부 다 연계 제재 들어가긴 했어요. 그리고 접근이 이 정도면 쉬워. 동양사상 들어갔을 때 보통은 잘 읽어요. 근데 문제가 지문이 다 읽을만 하거든? 살짝씩 거슬리는 문항들이 있어. 6번이랑 8번 같은 거 좀 많이 틀렸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의 핵심은 지문이 잘 읽힌다고 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항상 근거를 잘 찾아줘야 돼. 근데 우리 친구들 적절한 것부터 바로 1번이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비판을 하려면 일단 상대방이 뭔가 안 얘기한 거 혹은 상대방이 본인의 생각과 반대로 얘기한 거 그렇죠. 이 점을 짚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을 때 나가 민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차별적인 식이야. 잡아줬어야 됐는데 못 잡았으면 이제 1번부터 5번 돌다가 아마 시간을 좀 썼을 수 있다. 손가락 걸지 못한다라면 6번 문제 조금 시간 낭비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고 손가락 걸긴 하지 말라 그래요.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본 다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는 일단 가야 됩니다. 그게 2개가 나와도요. 물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다 빠르게 훑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다 봐라 그래도. 다 보긴 해야 돼. 어떻게 수능장에서 걸 거야? 걸 거면 하세요. 근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연습이잖아. 그래서 본인이 선지를 그냥 보고 이거다 하고 그냥 바로 골라버리지 말고 차라리 지문에서 근거를 한 번 더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가 그나마 오답률 높았던 보기 문제긴 하거든요. 보기 문제에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으면 2번 같은 걸 골랐을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보기에서도 타겟팅한 포인트 잘 보셔야 돼요.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를 얘기했어. 근데 이게 사실 사회제도 변화를 위한 행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의 어떤 성취고 그 결과로서 이제 결론적으로 본인이 사회적 목소리를 낸 거지 사회제도 변화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보기에서 이미 커트네요 이거. 네, 그쵸? 보기를 좀 잘 읽었고 여기서 주목하는 포인트 선지랑 연결했으면 풀었을 텐데 5번이 안 보였으면 아마 또 2번 골랐을 거다. 인문으로 출제된 건 맞죠 사실은 그죠? 네. 역사고 거의 한국사 공부를 같이 했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한. 같이 엮어서 이제 여러분들 기출공부 좀 같이 하고 싶으면요 24학년도 9월에 신분제 문제 되게 비슷하잖아. 입장 비교가 핵심이거든 결국. 그리고 24학년도 수능의 노자지문 그리고 25학년도 수능의 개화지문 이렇게 3개 같이 연결해서 풀어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유형도 비슷하고요. 아직 기출 한 바퀴 안 돌린 친구 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어공부 기출부터 잘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사회지문 가는데 여기서 독서 1위가 나오긴 하거든요. 나름 경제틱한 게 나왔어요. 얘도 지금 정보비대칭 연계가 됐고요. 근데 지문이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체가 나뉠 때 요소 판단 명확히 하는 거 공부했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사람한테도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는 주장 제기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의무 부과가 안 됐다라는 포인트를 잡았어야 돼요. 근데 보기는 좀 까다로웠을 수 있습니다. 13번을 한번 볼게요. 13번 독서 전체에서 오답률 1위긴 하거든. 여러분들이 1등급하고 만점을 가르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뭘 구별을 못했냐면 여러분들 식품 판매자라는 걸 못 봤으면
봤으면 헷갈렸을 수 있다는 거야. AI 활용해서 구분을 했어야 돼요. 여기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란 말이야. 예. 지금 얘 식품 판매자란 말이야. 아, 그래서 얘는 광고성 정보를 제작한 정보 제공자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분리해서 봤었어야 됐는데 요소 구분되는 거 못 봤으면 사실 이번에서 또 헷갈렸을 수 있다. 그리고 요거 예. 다수와 소수 입장 많이 나왔었잖아. 지금 보면 다수 의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그러면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하니까 제재하지 않겠다라고 갔어야 돼요. 그걸 못 봤으면 이제 보기를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슷한 유형들 제가 지금 기출을 좀 불러드릴 테니까 오케이. 어차피 6평을 이제 중요하지 않잖아. 네. 이후에 엮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24학년도 9월 사회지문 데이터 이동권 지문 되게 비슷하고요. 네. 공마식 보도에서 풀어보시고 25학년도 9월에 공정거래법 25학년도 수능의 인터넷 아이디 지문 유형과 그리고 보기 출제 방식이 비슷합니다. 사회지문은 보기랑의 1대1 대응이 가장 심한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그쵸. 요소들을 명확하게 끊어놓고 이 선지지랑 대응을 시켜준단 말이야. 사실상 유리쌤이 이번 시험에 대해서 말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기출지문을 그래도 엮어가지고 오셨어요. 네. 좀 학생들 도움이 되라고. 도움이 돼야지. 어. 이걸 가지고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독서 1위였습니다. 그럼 13번이었어요. 이렇게 독서 난도가 그대로 수능까지 출제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직 9월도 남았고. 작년에도 6월 9월 독서 좀 평이하게 때리다가 수능 때 독서 어렵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보다 충분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 독서에서 여러분들 난도를 가르는 거 킬러가 됐던 건 뭐냐면 과학기술인데 잠깐만요. 과학기술이 또 힘을 쭉 빼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눗방울이에요? 과학기술이 약간 이런 거예요. 네. 과학기술은 어려운 친구들은 어떻게 나와도 어려워요. 그리고 보통 이제 어려운 친구들이 이걸 맨 마지막에 푼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보통 없어서 못 푼다 약간 이런 건데 네. 과학기술이 쉬울 때 핵심은 뭐냐면 원리 파악을 제대로 못했어도 비례반비례만 잡고도 풀 수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15번 16번 전부 다 그냥 비례관계로 다 쳐버릴 수가 있어. 뭐냐면 그냥 읽으면 풀 수 있어요 솔직히. 이거 시간 없어서 틀린 친구들은 조금 네. 아쉽긴 할 거야. 페프의 표면 장력이 또 연계였기 때문에 이 사실 좀 알았으면은 좀 접근이 쉬웠겠죠. 독서 본인이 약한 제재가 있다. 그러면 제재에 관해서는 EBS 연계로 배경 지식까지 같이 학습해도 괜찮아요. 근데 보기도 솔직히 똑같긴 해. 표면 장력, 밀도 지금 지름을 다 줬어. 네.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 문단에 전부 다 나와요. 이 세 값의 곱씩 클수록 작다. 그럼 하나 2배 올리고 하나 2배 낮추면 즉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원점이거든. 그것만 잡아줬으면 사실 풀 수 있었고 사실 나머지 헷갈릴 만한 선지가 없었기는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과학기술도 이제 14회 넘어가고 독서가 끝이 났어요. 일단 스무스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좀 힘을 줬을까 하고 넘겨봤는데 첫 번째 지문으로 현대소설입니다. 나룻배 이야기가 나와요. 제현대 소설 연계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 현대 소설이나 고전 소설 둘 다 연계될 수 있어요. 25학년도에도 현대 소설 연계가 됐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9월과 수능에도 현대 소설 연계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통은 고전 소설이 더 먼저 연계가 많이 됩니다. 근데 얘는 연계가 됐든 안 됐든 사실 그래도 내용이 쉬웠을 거야. 괜찮았을 거야. 가해자 피해자 포지션이 너무 명확하고요. 이 인물의 내면 심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나마 이제 보기에서 누가 봐도 지금 이 디귿 부분엔 호기심이 없어. 그러니까 반감만 있다는 거야. 그러니 사실 여기서 말하는 복합적 상황까지 이어지기도 쉽지는 않아. 이건 일관되게 그냥 부정적 정서야 라고 잡아줬으면 아마 3번을 잘 고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1번, 2번, 4번, 5번이 헷갈릴 만한 건 없었을 거예요. 현대소설도 뭐 연계이기도 하고 또 문안했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여러분들 시간도 좀 단축했을 수 있을 거야. 국어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자 그리고 바로 현대시와 이제 수필이 복합지문으로 나오는데 김명인의 그 나무는 지금 유리쌤이 어제 말했다고요? 제가 6월 발표 전날에 시를 딱 한 개 얘기했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지금 이틀 전이네요. 왜냐면 제가 올해 가장 좋아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나와서 너무 좋았고. 유명한 시 아니야 그래도? 가난한 유명하죠. 소설. 유대종 쌤은 연계 그 예열 지문으로 내셨더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는요 똑같이 나오잖아. 특히 현대시. 얘는 안 읽고 풀어야 돼. 그 정도로 EBS 학습에 상위권 지금 철두철미해야 된다. 아 당연한 거죠. 왜냐면 현대시는 똑같이 나오니까. 보기는 읽어야 돼. 보기는. 김기택 씨 또 나왔어. 지금 대박인 게 김명인, 김기택, 정지용을 한 번에 때려박았다고요. 지금 셋 다 EBS 작가라고. 와 그냥 입에서 떡칠했네요. 더 소리 끼치는 거는 문학에서 오답률 1위가 네. 22번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얘들아 야 고1 고2셔? 과거로 회귀했어. 야 공통점이 지금 문학오답률 이게 1이야. 그러니까 올해 문학에서는 문학 개념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거 상위권 친구들도요. 표현상의 특징 제대로 공부 안 하면 틀린다고. 표현상의 특징 제가 강의도 쫙 깔았어. 핵심은 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가 포괄적 공통점으로 잡힐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치, 웬만한 그치. 수필은 다 대비가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애초에 그 나무 처음에 벚꽃 그 나무 바로 대비되지. 자 그리고 뒤에서도 긍부정 뉘앙스 잡히는 순간 바로 대비되지. 그래서 아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1번 이럴 줄 알았더니 갑자기 뭐 고르고 있어? 3번 고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냐? 물론 셋 다 분위기가 애상적으로 잡히면 우리가 이걸 고려할 가치가 있었지. 하지만 사실 셋 다 슬픈 분위기가 메인이 아니란 말이야. 예, 그냥 계절감만 물어봤어? 예, 예. 아니야. 계절
계절의 흐름까지 물어봤어. 그러면 예. 계절 하나만 놓는 것도 아니고 봄에서 가을 이런 식으로. 그럼 보세요. 그 애상적 분위기 있다고 쳐봐. 만약에 잘못 해석했어. 아, 난 슬프다고 잡았어. 그게 계절의 흐름을 통해서 드러난 거야? 그렇지, 인과도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면서 쓸쓸해지고 외로워져. 슬퍼. 그러면 맞죠. 근데 네. 새 작품이 다 그러겠냐고. 예.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뭐야? 지금 전국의 수험생들이 문학 개념 제대로 공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번 방학 때 내가 이런 개념학적인 측면들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해주면 좋아요. 어떻게 문학 1위가 야 이건 나는 고3 평가원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 진짜. 그죠? 이게 1번이 사실 되게 쉽게 준 거야. 주제의식 없는 거 봤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무조건 맞는 거잖아요. 그냥 확인할 필요가 없는 애들부터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대비는 많이 드러나잖아. 특히 봐봐. 시에 대한 공통점만 물어봤는지 시랑 수필을 엮어서 물어봤는지 차이가 크다고. 왜냐면 시랑 수필이 공통점으로 엮으려면 쉽지가 않아. 굉장히 포괄적이어야 돼. 지금부터 자 해야 될 것 10개년치 표현상의 특징 문제 싹 다 뽑아서 제 릴스 자료를 올릴게요. 공약 걸고 갈게 내가. 진짜로? 10개년치까지는 아니고 5개년치로 갈게. 5개년치 표현상의 특징 적절한 것은이 됐던 선지의 그 공통된 특징을 다 뽑아줄 테니까 공부를 하라고. 공부를 하면 눈이 개안이 될 거야.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챙겨야 되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고3 기준은 공부가 아직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학습하고 여러분들. 자 다음 문학도 뭐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결국 평가원이 이번에 문학에서 힘을 뺀 걸 보여주는 이 소재가 뭐냐? 비연계 소설이 야. 원래 변별력의 핵심이란 말이야. 근데 홍길동전이에요. 근데 홍길동전이야. 이거면 이제 헷갈려. 이거 연계 아니야? 비연계야? 비연계야. 그리고 솔직히 홍길동전 아는 친구들은 이거 되게 쉽게 풀어요. 근데 나도 깜짝 놀랐어.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결국 고전 소설은 결국 내용일치로 귀결되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 계략의 내용도 그렇고요. 공간의 문제도 그렇고요. 사실 되게 무게감 있게 준 건 아니고요. 네. 내용일치로 들어갔을 수 있고요. 얘도 똑같아. 솔직히 낚이지 마. 의도, 방법, 결과 막 이런 식으로 나왔어도요. 결국 내용은 뭐야? 아니 자기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아닌 정보 준 게 아니란 말이야. 다른 애들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보를 잘못 준 거란 말이야. 예. 그래서 여기도 주체 잡고 풀었으면 내용이 틀렸네 하고 나머지 헷갈릴 안 할 수 있었는데 1번이랑 5번 선지가 사실 좀 묶여요. 선지 간의 관계도 되게 중요해. 아 의도 안전하게 보내려는 거야. 맞지? 이 장소에 이른 것? 결과로 볼 수 있겠네. 1번이랑 5번이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4번 요렇게 갔으면 정말 깔끔했습니다. 비연계를 홍길동전으로 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평이하게 내서 이제 N수생들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고3들 수 한번 보자 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데 얻어갈 건 이런 거야. 의도, 방법, 결과 나눠서 물어봤잖아.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고전 소설의 이제 미스적 포인트들 중요한 게 있어요. 의도와 결과를 구분을 해야 돼. 의도했는데 실제로 됐어. 의도 안 했는데 실제로 됐어. 그래. 그리고 의도했는데 안 됐어. 이런 걸 수 있잖아. 그런 거 다 구분해야 돼요. 이거 원래 그런 걸 건드려줬으면 훨씬 더 어려웠을 텐데 얘는 내용일치로만 갔으니까 사실은 조금 임팩트가 없지 않았나. 다음은 이제 고전시가 3개를 깔아줬는데 만전 춘별사 그리고 평시조 하나에 사설시조 하나 뭐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내신적인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고요. 맞아. 내년에 수능 더 심해지거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 만전춘별세가 고려가요 이거 나오겠어?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사실 되게 당황스러워. 근데 우리 친구들 생각해야 돼요. 거의- 제가 작년에 판소리계 소설 나올 수 있다 했던 얘들이 아이 설마 그게 나오겠어요? 나왔잖아 수군가. 고려가요 나오겠어 이거 공부해야 돼요? 나왔잖아 고려가요. 내신에서 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공부를 해야 연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왜냐면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거 2분 3분만이면 풀어요 솔직히. 읽을 필요도 없어. 만약에 연계 몰랐어도 사실은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 처음 봤을 때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겠지. 이렇게 시가 3문제 나오면요 사실 한 3분만 해도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와. 빠르게 상황이랑 정서만 잡아주면 되거든. 임과 함께하고 싶은 공간의 조건을 제시하면 그것이 갖춰지기를 기원. 판단 요소가 많죠. 꿀팁은 가장 적절한 것은야 문학인데 판단 요소가 많을수록 적절한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5번 선지 봐봐. 얘는 상황과 정서만 줬어. 시에서 핵심은 결국에는 상황과 정서 잡는 거잖아. 와! 내가 기본으로 핵심을 뽑을 수 있는 것들이 보통은 적절한 것의 선지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야 선지에서 뭔가 자꾸 부연이 많이 붙거나 아. 판단 요소가 많아져? 그러면 일단은 걔를 찍더라도 찍지 마라. 휘리를 일단 봐야죠. 봐야 돼. 지금 전체적으로 지문 읽을만 해요. 이렇게 문제 하나씩 짜잘하게 틀리는 게 문제야. 공통은 어찌저찌 여러분들 지금 지나갔습니다. 화작하고 엄매인데 평가원 모의고사 이제 엄매는 볼 게 많았거든요. 화작은 볼 게 없었는데 오늘 일단 화작이 좀 주요하게 볼 게 조금 있고 그나마 엄매는 45. 조금 히리릭 지나갈 것 같기는 해요. 45번이 지금 오답 1등이에요. 화작. 화법가장문은 난도 올리는 방법이 되게 심플해. 지문을 독서처럼 내면 일단 어려워. 잘 읽어보면은 애초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 과학기술이야 얘들아. 미니 과학기술. 동일 편성 기준으로 기준 잡아줬잖아. 편성 증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왜 이거 의심 안 했냐는 거야. 항상 화법가장문도 물어보는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선후관계나 인과관계 같은
거 혹은 주체를 객체를 바꾼다든지 고정값인지 변수인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천재에서 맨날 물어본 이런 패턴들 지금 주구장창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출만 양치기 하지 마시고 기출을 하나를 풀더라도 내가 지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컴팩트하게 뽑아낼 수 있는지 키워드 단위로 내가 주제 뽑아낼 수 있잖아. 그리고 선지에서도 어떤 유형 어떤 요소 때문에 틀리게 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다음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해보고 그래야 실력이 늘지. 만약에 이런 거 화법과정문 너무 어려우면 개념 인강이라도 들으시고요. 나 적어도 주 2회는 선택 과목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출 아직 안 본 친구들은 기출 봐야죠. 교육청도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것까지 다 봤어. 10개년치 다 봤어. 그러면 이제 사설도 가는 거죠. 화작 선택지가 지금 거의 70%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작 친구들 엄매 못 넘어갑니다. 화작 끝내야 돼요. 엄매 봐야지. 그래도. 엄매 이거 이번에 문법 틀린 친구들 있죠? 문제부터! 아니, 자, 오답률 제일 그나마 높은 게 37번이요. 37번 이거 틀렸으면 진짜 여러분 문법 개념 솔직히 무조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인정하시죠 솔직히. 다행이야. 우리 지금 시간이 아직 있어. 여름방학까지도 기회가 있네? 문법 개념을 지금 해야 돼. 엄매를 선택한 사람들은 유리하려고 온 거잖아 그쵸? 자, 문법 개념도 뭐 릴스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문법 확실하네. 야, 얘 그럼 안 취했네. 엄매 치면 주세요. 저 DM으로 팔로우 할게요. 죄송해요. 문법은 근데 또 유료 강의긴 해. 이게 얼마? 어쩔 수가 없어. 아. 기존 수강생들이 이게 유료 수강을 하기 때문에 문법까지 내가 다 풀어줄 수가 없고. 어차피 기존 엄매보다 안 어려웠다 이 정도는. 매체 틀리는 친구들 집중하세요. 선생님 저 이번에 매체 틀렸어요. 그러면 화작론 할 생각하지 마세요. 화작 가면 더 처참합니다. 매체 여기서 틀렸는데 화작 간다고? 분명히 더 틀릴 거야. 차라리 선생님 저 문법이 너무 어려운데 문법 공부할 시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선에서 화작론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거의 폭군이었습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육모 같은 경우는 정말 기출 중심으로 적확한 학습을 했다라면 틀리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건데 그래도 1등 컷은 일단 95였습니다. 이 난도로 계속 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자, 앞으로 구공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거를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1등급 받았고 만점 받았어요. 저 잘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선생님 저 아직 막 2, 3, 4등급 이거 왔다 갔다 하고 5, 6등급 계속 머물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독서 단일 지문 기준으로 5분 이상 걸린다. 그리고 소설 4분 이상 걸린다. 자 그리고 수필인데 2분 이상 걸려. 선생님 저 지문 그냥 너무 오래 걸리고 지문 잘 안 읽혀요. 이 친구들은 지금 사설 컨텐츠 추가 컨텐츠 구매할 시간이 아닙니다. 상상국어 평가용수 들어오셨네. 죄송해요. 근데 살 거면 임해지는 돼. 왜냐면 야, 얘 뭐야? 니 거는 돼? 아니 EBS 연계 주간지는 EBS 연계 공부는 되잖아. 임해지는 돼. 왜냐면 연계 체감도가 너무 높잖아. 이 정도는 공부하도 남는 거야. 돈 아끼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 지금 지문이 안 읽혀? 야 그러면 너는 상반기 때 너가 공부했던 지문을 다시 봐야지. 왜 추가로 사고 있어요 문제를. 다시 봐. 그러면 처음에 안 보였던 거 보일 거야. 첫 번째 읽을 때 안 보였어. 두 번째 읽을 때 보이네? 핵심을 찾아보라고. 단어가 문제였어? 문장이 문제였어? 문단의 흐름을 이해 못했어? 의도 파악을 못했어? 여러 번씩 여러분들 지문 반복 해독하면서 내가 지문에서 어떤 점을 자꾸 놓치는지를 파악하시라고. 그 시간부터 필요해. 이렇게 보내야 여름방학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다고요. 개념, EBS 중요하다고. 이거는 사실 등급 상관없이 다 중요해. 와 독서도 그렇고 지금 문학도 전부 다 EBS 연계네? 그러니까 이매지는 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매지는 사도 돼. 선택 과목도 솔직히 15분 내로 들어와야 돼 원래. 근데 4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어떻게 15분 만에 푸냐고. 네. 우리 친구들은 18분에서 20분 잡고 일단 연습을 시작해. 근데 매달 1분씩 줄이기를 목표로 하자고. 그러면 지문을 좀 더 컴팩트하게 읽든 문제를 좀 더 빠르게 쳐내든 방법을 강구하란 말이에요. 일주일에 2번 이상 타이머를 재놓고 계속 이렇게 풀세트 선택 과목 모의고사를 풀어줘. 풀모의고사 안 풀어도 돼. 그냥 독서 3개 연타로 풀든 문학을 뭐 4개 연타로 풀든 선택만 풀든 다 따로따로 풀어도 되니까요. 중요한 건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계속 쌓아줘. 왜냐면 공부했던 그 개념들은 어디 안 가거든. 근데 이제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풀모의고사 계속 풀면서 감각 유지해주고 본인이 계속 틀리는 유형들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실수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자, 올해 선택 수능 마지막인데 자, 엄매 육모 기준으로 한 개 언어에서 틀렸어. 자, 이동합니까 화작으로? 못 틀렸어요. 못 틀렸는지 틀렸지가 물어본다. 중요해요. 2개면요. 둘 중 하나야. 내 수업을 듣던가 둘 중 하나야. 화작론을 하던가. 그만해 좀 제발. 솔직히 35번 틀렸어? 지문형 틀렸어? 그래 네가 좀 당황했거나 뭘 못 받겠지. 근데 37번 틀렸어? 그럼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개념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3 친구들 1학기 마무리 일단 기말고사 잘 하시고 N수행 친구들은 덥고 지금 습하고 계속 들어오는 날씨 여러분들 그래 달려야 됩니다. 냉방병 걸리지 마시고. 모릅니다. 이 난도로 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빡세게 국어 잘 대비하시죠. 9월은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9월은 좀 대비를 하는데 봐봐 다 필요 없어. 6월이랑 9월 잘 봐봤자 뭐해. 솔직히 수능 잘 보는 게 중요하지. 자만할 것도 없고 자신감 떨어질 것도
없고 지금의 그냥 내 위치 확인한 다음에 싸대기 때리고 없던 일처럼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사실은 진정한 승자입니다. 1교시 고생하셨고 저희는 2교시 수학 영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